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사람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비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네, 이제 오늘은 한번 다시 서브스턴스 페인터, 저희가 저번 수업 시간도 배웠던, 어떻게 보면 뭐 색칠 공부하는 거죠. 이제 색칠 작업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은 이제 제가 뭐 베이킹 뭐 잠깐 넘겼었는데 이제 베이킹을 하는 이유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옵션은 제가 마야에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약간 좀 놓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익스트루드 옵션뿐만 아니라 제가 간단한 옵션들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야에서 이제 라이팅, 즉 빛을 어떻게 쏘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빛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은 실제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3D 세계에서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팅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팅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달라지고 무드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팅을 한번 잠깐 배울게요, 오늘. 네. 우선 간단하게 마야부터 우선 배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다시 켜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델링을 하실 때 아마 제일 많이 쓰시게 될 메뉴 중에 하나가 익스트루드 옵션일 거예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옵션은 여기 에딧 메쉬에 있었나요? 네, 에딧 메쉬에 익스트루드가 있었죠. 그리고 컨트롤 E라는 마야에서 너 자주 쓸 것 같으니까 이미 이렇게 단축키를 기본으로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익스트루드의 기능을 잠깐 살펴볼까요? T 누르고 캡을 두 개로 하나 해주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정렬 면체가 낫겠네요. 4, 4, 4로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켜서 와이어를 잘 보도록 할게요. 배경도 Alt B를 눌러서 Alt B 좀 밝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게 낫겠네요. 자, 익스트루드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F11 페이스 모드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Shift 누르고 둘, 셋, 넷. 그리고 컨트롤 1을 눌러서 익스트루드 옵션이죠. 혹은 여기서 익스트루드 눌러도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그냥 컨트롤 E 단축키로 눌러서 컨트롤 E 눌러서 지금 익스트루드 페이스가 뜨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면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다시 컨트롤 Z로 그냥 이 상태에서 W로 누르고 그 이동 툴이죠. 네, 바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었죠. 똑같은 원리죠. 네, 이게 기본적인 익스트루드 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을 때. 또 가장 많이 쓰는 익스트루드 옵션 중에 하나가 컨트롤 E 똑같고요. 여기서 옵셋, 옵셋을 줄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안쪽으로 생성되면서 더 면이 모아집니다. 여기서 컨트롤 E 한 번 더 눌러서 면을 한 번 더 뽑을 수 있겠죠. 네, 옵셋 모드. 그 티크니스랑 지금 로컬 트랜지트가 있는데 두 개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컨트롤 E 눌러서 티크니스를 이렇게 드래그 해도 면이 튀어나오고요. 다시 컨트롤 Z. 로컬 트랜지트 Z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면이 튀어나옵니다. 두 개는 사실 두 개 차이점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쩔 때 보면은 티크니스로 뽑았을 때가 더 이쁘게 나올 때가 있고
혹은 로컬 트랜지트 Z로 뽑았을 때가 더 이쁘게 나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서 어떤 게 더 잘 나오는지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옵셋을 줄여서 이런 식으로 면을 안쪽으로 모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디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면을 나눠주죠. 그리고 옵셋 모드에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 면 하나하나의 크기를 줄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Keep Face Together를 off로 하신 다음에 옵셋을 줄이게 되시면요. 이런 식으로 면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굉장히 유용하겠죠? 뭐 창문을 뚫을 때나 뭐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눈을 뚫을 때나. 네, 두 개 차이점 다시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E, Keep Face Together이 지금 항상 디폴트 상태에서는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옵셋을 줄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면이 같이 잡은 것이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키 페이스 투게더 어프로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따로따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더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되겠죠. 키 페이스 투게더리 투게더로 온으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 옵셋을 줄였을 때 이런 식으로 면이 줄어들게 되지만 우리가 키 페이스 투게더를 어프로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옵셋이 각각의 개인 면마다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우선 임의로 메쉬 컴바인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릿지 같은 것도 사용하실 때 브릿지 여기가 브릿지가 있죠. 이게 브릿지 아이콘이에요. 여기서 자주 쓰는 것들은 V-Ray 쉘프 탭, 폴리 모델링 탭에서도 있고요. 혹은 에딧 메쉬에서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혹은 그냥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핫툴인데 저는 좀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쓰는 게 더 편해가지고 오늘 방법 알려드리자면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아요. 저는 잘 안 써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간에 브릿지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양한 이렇게 창들이 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한번 드래그를 해보면서 어떤 기능인지 한 번씩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근데 제가 각각의 기능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므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혹은 이렇게 직접 돌려보시면서 수치를 변경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더 편할 거예요. 더 빠르고. 네. 이런 식으로도 약간 좀 기하학적인 모양으로도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모델링을 끝나고 이제 XD 쳐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면은 네, 모델링을 하고 UV를 피고 그 다음 제가 스무스로 주는 단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모델링은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실 때는 항상 1번, 3번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내 최종 결과물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그 원리에 의해서 각각의 서포트 엣지가 좁아질수록 이렇게 엣지가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면을 살짝 나눠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네, 아까보다 조금 더 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각이 잡힌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아주 더 날카롭게 각을 주시게 되면은 컨트롤 시프트 X 멀티컷 툴로 더 이렇게 날카롭게 주겠습니다. 여기 잡았으니까 여기도 잡아줘야죠. 여기도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잡아주겠습니다. 여기도 잡았죠. 자, 여기 안 잡았네요. 여기도 잡아줘야겠죠. 네, 다 잡은 것 같아요. 네, 이제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 이제 서포트 엣지가 생기면서 네, 여기 엣지가 잡아주는 면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곡선의 원리에 의해서 잡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 3번 했었을 때 네, 이게 와이어프레임 모드 끄시면은 더 스페큘러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셨을 때 나 이 상태에 이제 엣지가 좋다. 이 상태 3번 했었을 때가
내 최종 퀄리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다 하실 겁니다. 이제 이게 기본 모델링 단계의 완성이죠. 그 다음에 UVW를 피겠죠. 그렇죠? 1번 모드에서 피는 겁니다. 1번 모드에서 UV 에디터 피시고 전 귀찮으니까 그냥 크리에이트에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필게요. 그냥 네, 오토매틱으로 피겠습니다. UV 에디터에서 체크박스를 클릭하셔서 대충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토매틱으로 펴도 쓱 누르시고 자 그럼 이제 UVW 단계가 끝난 거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무스를 걸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3번 모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번 모드에서 스무스를 건 게 네, 3번 모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무스를 걸게 되면 면이 나눠지게 되니까 이거를 방지하고자 뭐 방지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미리 보고자 귀찮으니까 3번을 눌러서 너 스무스 걸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1번에서 너 스무스 걸면은 3번처럼 나올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텍스처를 넣겠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V에 MT를 넣고 제가 텍스처를 더 다운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텍스처 잘못 넣었을 때는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브레이크 커넥션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디폴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체크박스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6번 그리고 숫자 키 6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렌더링 거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텍스처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UV를 44가 아니라 한 20, 20으로 줘서 좀 많네요. 16, 16, 12, 12. 네, 12, 12 정도로 줘가지고 임의로 제가 텍스트를 넣었다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무스를 주시게 되면 말이죠. 이제 텍스처 작업이 끝났으니까 스무스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스무스의 기본적인 상태가 리셋 세팅을 해주면은 네, 기본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어플라이 해볼까요? 네, 보시게 되면 지금 면이 조금씩 일그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무스를 주시게 되면 면이 이게 딸려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 좀 왜곡이 좀 생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면이 강제적으로 늘려지게 되면서 텍스처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 그냥 뭐 금속 재질이나 뭐 그냥 간단한 스크래치밖에 없다 라고 돼 있었을 때는 뭐 이렇게 약간의 일그러짐이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패턴 작업이나 이런 글씨 작업 같은 거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일그러지게 되면은 약간 좀 보기가 안 좋죠. 네,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다시 컨트롤 Z로 돌리겠습니다. D 해가지고 똑같이 복사를 해줄게요. 여러분들께서 스무스를 하시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C에서 스무스 하시기 전에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UV 바운더리 스무싱이 있는데 여기서 Preserve Edge and Corners를 클릭을 해주시고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리셋 세팅 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상태로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제가 Preserve Edge and Corners를 체크를 하고 스무스를 걸었을 때 차이입니다. 얼핏 보면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보시면 지금 텍스처 왜곡이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박스의 문양들이 그래도 최대한 일정하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이쪽은 지금 UV 이거 체크를 안 해줬기 때문에 텍스처가 좀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apply 그리고 다시 리셋 세팅해서 여기는 그냥 디폴트 상태로 apply. 네, 보이시죠?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일그러지게 됩니다. 면이 늘려지면서 강제로 면을 따라서 딸려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엣지의 움직임 따라서 면들이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쪽은 제가 여기 Preserve Edge and Corners를 체크를 하고 해석이 스무스를 걸었기 때문에 텍스처의 왜곡이 거의 없죠. 5번 눌렀을 때 이제 일반 상태입니다. 일반 상태 이게 그렇죠? 일반 상태에서 아까 3번 모드도 클래스 똑같죠? 이게 지금 1번이 여기서 3번 누르게 되면 면이 더 나눠지겠죠.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1번을 놔둬도 되는 겁니다. 텍스트를 보고 싶으시면 6번
이런 식으로 텍스처 왜곡이 없게 들어가려게 하려면은 항상 이렇게 대부분 그냥 켜주시는 게 좋아요. 텍스처 왜곡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약간 아티스틱한 표현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Preserve as and Corners를 클릭을 하셔서 텍스처 밀림을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알려드렸고 제가 카톡방에 이런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파일 제가 셋 프로젝트를 한번 할게요. 항상 셋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했었던 여기 CF 컬러 저희 처음에 만들었던 시계를 아직도 쓰고 있네요. 여기서 테스트였나요? 이거 제가 테스트했던 거라서 다시 보겠습니다. 싱클락 예. 이래서 정리 잘해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보이 집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을 거예요. 예전에는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FBX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드롭.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 친구 클릭하시고 아웃라인에서 F 누르시게 되면 그대로 찾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왜 안 보일까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좀 이상하네요. 크기도 좀 크죠 지금? 그리드가 이만한데 대충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도 상관없어요. modify phrase transformation. 제가 이 친구는 UV를 미리 펴놨었죠 저번에.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체크박스를 켜서 한번 텍스처의 상태를 확인을 해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은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또 아주 좋다고 볼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텍스처를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요. 제가 아까 넣었던 것처럼 Vray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디퓨저 컬러의 파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운받은 파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체커. 여기서 뭐 로우로 바꾸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체크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6번 네,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디퓨즈 컬러 즉 색 영역에다가 저희가 아까 넣은 체크박스를 넣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마야 UV 상에서 체크박스가 있거든요. 이걸 상태를 확인하게 돼도 나쁘지 않지만 이 상태로 보게 되면은 이게 면이 뒤집혔는지 안 뒤집혀졌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단숨에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책박스 끄시고 이런 체크박스 넣게 되시면은 이 면이 지금 뒤집혀져 있는지 안 뒤집혀져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좀 이게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쉽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 부분의 UV가 지금 뒤집힌 면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UV 쉘 클릭을 해보시면 이쪽 부분이 배 부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 부분을 E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다시 180 돌리게 되면 이게 좀 더 알아보기 쉽죠. 지금 체크박스 무늬일 때는 사실 좀 알아보기 좀 힘들어요. 여기 지금 임의의 숫자가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단숨에 알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박스를 넣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 면도 지금 뒤집혀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뒤집혀져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돌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제가 UV 툴킷이 켜져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UV를 피시게 될 때 면이 그냥 뒤집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임의로 뒤집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푸른색인데 반에 비해 여기는 지금 붉은색으로 UV가 뒤집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UV 체크맵에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 끄시고 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돼도 한눈에 파악이 돼요. 지금 숫자가 뒤집혀져 있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네,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숫자에 따라서 지금 이쪽 면이 뒤집혀져 있는지 안 뒤집혀져 있는지 방향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하기 좀 더 수월합니다. 이쪽이. 여러분들이 이걸 면을 확인하시고 지금 가슴 쪽 면이 이상하네.
UV 쉘 클릭하시고 이쪽 면이구나. UV 툴킷에서 트랜스폼을 열으시고 내려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플립이 있습니다. 플립 U든 V든 상관없어요. U는 가로 방향으로 뒤집는 뜻이고 V는 세로 방향으로 뒤집는 뜻이에요. 가로 방향으로 뒤집게 되면은 다시 푸른색으로 잘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숫자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UV 체크가 끝나셨다면은 뭐 지우셔도 되고요. 그 아까 제가 넣었던 디퓨즈 컬러 있죠? 다시 블랙 커넥션 누르시면 다시 끊기게 되겠죠? 블랙은 좀 이상하니까 회색으로 다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UV 체크는 그래서 제가 배포해드린 그 UV 체커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이 정도는 끝냈고요. 이제 서브선스 페인트에서 다시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중요해요. 모델링을 잘해야지 UV를 잘 필 수 있게 되고 UV가 잘 피지게 되면은 스무스 단계랑 스페큘러 스티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쁘게.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잘하고 UV를 잘 펴서 스페큘러 체크까지 잘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범프, 노말, 디스맵도 잘 이쁘게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게 체크가 잘 돼야지 또 텍스처도 잘 넣게 되고요. 라이팅을 쳤을 때 만약에 모델링이 이상하다 그럼 또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3D 작업을 진행하실 때는 항상 자기만의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차근차근히 지키면서 나가야지 나중에 최종 파이널 냈을 때도 이쁘게 나옵니다. 뭔가 하나 잘못되면요 이게 3D 프로그램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나비 효과가 좀 굉장히 심해요. 모델링부터 조금 잘못됐잖아요. 그럼 UV 때는 그 문제가 더 커져서 나중에 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네, 똑같이 자 제가 나눠드린 보이 FBX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엔 오픈 샘플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보이 FBX를 들고 오겠습니다. 보이 FBX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신 어떤 FBX 파일, 어떤 모델링 파일도 내보내시면 돼요. 파일에서 export selection, FBX export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UV를 제가 핀 보이 FBX를 들고 오겠습니다. 파일 들고 오실 때는 파일에서 new 눌러주시고 템플릿이 아마 여러분들은 셀렉트 템플릿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은 VLA MTL 메탈릭 러프린스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 파일 셀렉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 여기 도큐멘트 레졸루션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뭐 2번 하든지 1024로 하든지 그리고 노멀 맵 포맷은 오픈GL로 두도록 하세요. 이게 뭐 엔진에 따라서 노멀 맵의 방향이 뭐 뒤집힌다 이렇게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오픈GL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UV 타일 워크플로우 이거는 지금 UDIM 모드거든요. UDIM 모드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1001면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면에다가 텍스트를 크게 넣어서 고퀄리티 작업을 필요로 할 때 쓰는 작업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퀄리티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냥 UDIM은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다는 의미로 체크 어플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포트 카메라는 그 카메라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작업하는 게 카메라가 딱 이 각도에서 고정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 카메라도 같이 내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카메라가 없는데 스페이스바 좌클릭 뉴 카메라 혹은 그냥 크리에이트해서 크리에이트 카메라에서 카메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퍼스펙티브 1 이름이 이상하니까 캠01로 해서 제가 이 친구 지우고 다시 지우고 보이 FX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캠 01이죠.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고정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쯤 클릭하시고 캠 01도 같이 클릭하셔서 파일 두 개가 중복 선택되어 있죠. 캠 01 제가 카메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리터블로 이렇게 해서
파일 export selection 보이 말고 보이 캠까지 할까요? 캠 익스포트 FBX로 내보내셔야 됩니다. export selection 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게 보이가 아니라 지금 보이 캠이 있죠? 제가 카메라까지 같이 넣은 거 그리고 임포트 카메라 UV는 제가 켰으므로 오토 언랩은 끄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해보시면 지금 아까랑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디폴트 카메라가 아니라 캠 01이 설정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마야의 뷰와 똑같은 걸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20, 1080 사이즈로 딱 크롭이 됐을 때 이렇게 된다를 지금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딱 크롭이 되면서 캠 01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다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가 필요하다, 카메라 작업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 카메라를 해주시면 되고 카메라는 뭐 딱히 필요 없다 지금 그냥 돌려가면서 내가 확인을 할 거다 했을 때는 카메라를 굳이 임포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매터리얼을 안 입혔었죠. 그냥 기본적인 램버트 상태가 램버트 7이라는 매터리얼 들어가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램버트 7이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이 메쉬의 이름을 그 매터리얼의 이름으로 제가 지정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 만약에 귀 따로, 눈 따로, 뭐 따로따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매터리얼을 나눠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 UV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3D and 2D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대충 했었잖아 저번에. 이 상태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베이킹을 해야 됩니다. 자, 베이킹 굽다 뭐 그런 의미죠. 빵을 굽다 뭐 그런 의미인데 베이킹을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한 3D 좌표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좌표들을 통해서 컴퓨터에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몇 시간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두껍고 이러한 메쉬의 아까 특성들을 컴퓨터에다 인식을 한번 시켜주는 겁니다. 컴퓨터는 지금 바로 들어갔을 때는 바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굴곡진 부분이 어딘지 이런 식으로 음지의 부분이 어디고 양지의 부분이 어딘지를 베이킹을 통해서 컴퓨터에 한번 계산을 한번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시켜줘서 어디에 엣지가 들어있고 어디가 두껍고 어디가 얇고 어디가 지금 파여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스마트 매트리얼을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스마트 매트리얼들이 엣지 부분에 얼마나 금이가 있고 얼마나 까져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미리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매트리얼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한번 미리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 메쉬의 정보가 이렇다. 내 오브젝트의 정보가 이렇다. 뭐 어디가 엣지 부분이고 어디가 그늘진 부분이고 앰비언트라고 하죠. 어디가 엣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베이킹 작업을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뭐 파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텍스처 셋 세팅이 있어요. 네, 이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베이크 메쉬 맵이 있어요. 베이크 메쉬 맵. 클릭. 아웃풋 사이즈는 전 대부분 4096으로 써요. 좀 고퀄리티 작업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고퀄리티 작업은 아니다. 그럴 때는 그냥 2048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디 내고 싶다, 어디에 좀 제대로 게시를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아웃풋 사이즈를 4096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랄까 노멀 맵이랑 범프 맵을 미리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제작 툴이 따로 있거든요. 지브러쉬랑 머드박스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는 텍스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좀 그 노멀 맵, 범프 맵, 디스 맵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철 같은 부분이죠. 뭐 땀구멍이라든지 뭐 스크래치 나가지고 움푹 파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브러쉬랑 머드박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여기 안에서 그것까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작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들고 와서 그걸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더 어드밴스한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뭐 모공의 표현이나 뭐 스크래치의 움푹 파인 부분도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정보들을 불러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 노멀 맵에서 여기서 하이 데피니션 메쉬스 있죠. 이걸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나중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체크 어플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아이디맵이라고 또 있어요. 아이디맵. 아이디맵은 단색 RGB, 레드, 그린, 블루로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머리 부분, 뭐 예를 들면 머리 부분은 레드 컬러, 팔 부분은 그린 컬러, 몸통 부분은 블루 컬러, 뭐 이런 식으로 RGB로 이러한 메쉬들을 영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작업하기 편하겠죠. 머리 부분만 할 수 있고, 뭐 팔 부분만 따로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은 이게 마야에서 미리 작업을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도 지금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아이디맵도 끄시면 됩니다. 네, 일단 두 개만 끄고 할게요. 네. 티크니스 맵은 이 맵의 두께를 판단하는 맵입니다. 어디가 두껍고 어디가 얇고. 티크니스 맵은 이렇게 좀 유기체, 좀 사람, 동물 같은 거 했을 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SSS 맵이라고 있거든요. Subsurface Scattering. 제가 예전에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SSS 맵 이런 식으로 얇은 부분에는 빛이 통하고 두꺼운 부분에는 빛이 투과가 되지 않는 이렇게 좀 인체에 좀 적합한 맵을 뽑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티크니스 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 맵을 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체크를 어플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특성들이 필요하다. 얇은 부분에는 빛이 들어오고 두꺼운 부분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거 옛날에 해오셨죠? 그 손 아래다가 그 랜턴 같은 거 비추면은 그대로 빛이 투가 되잖아요. 저희 살에 뚫고서. 그런 특성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티크니스 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체크 어플 해주시고 월드 스페이스 노멀 앰비언트 어클루전 커버처 포지션만 체크 온 해주시고 그대로 베이크를 해주겠습니다. 309링이 아니라 2048로 할게요. 나머지는 건드실 필요 없습니다. 베이크 셀렉트 텍스처 누르시면 이제 베이크가 됩니다. 네, 그렇게 뭐 메쉬가 무거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끝났습니다. 베이킹이. 나중에 좀 무거운 메쉬다 그랬을 때는 좀 베이킹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튕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 저장 한 번 더 했었죠. 마찬가지로 서브서스 페인터도 저희 그 프로젝트 세팅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CM코 항상 경로를 잘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대부분 데이터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요. 데이터 폴더에다가 포토샵, 일러스트, 서머선스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에 쓰이는 작업들 있죠. 그걸 데이터에다가 작업을 합니다. 지금 저는 CM코 클럭이라는 프로젝트 세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데이터 폴더 안에다가 뭐 대충 보이 프로 그냥 보이 공유를 할게요. 보이 공유 오케이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대충 해보죠. 다시 복습해서 이제 저희가 베이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베이킹한 맵들을 보시려면 C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B를 누르시면 돼요. B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맵이 구워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B 맵 B 티크니스 맵 이런 식으로 다시 M 누르시면은 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기본에 레이어 1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세요. 작업을 하실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필 레이어로 채워주시고 마스크로 작업을 하는 방법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귀찮다 하실 때는 여기 있는 매터리얼이나 혹은 스마트 매터리얼로 미리 기본 작업이 되어 있는 걸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매터리얼에서 휴먼 뭐 있을까요? 휴먼 백스킨 범피 스킨 넣어볼까요? 그대로 잡고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텍스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UV 심이 네, 제가 지금 UV를 보여드리면은 네, 이 친구 UV가 여기서 끊어져 있었어요. 제가 좀 대충 끊었었죠 그 저번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UV가 좀 끊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피부의 텍스처 치고는 이런 식으로 좀 울퉁불퉁한 이런 요철 부분들이 너무 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스케일이 좀 안 맞죠?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네, Shift 누르고 우클릭 드래그로 이런 식으로 빛을 돌려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맵이 제가 쓰고 싶은 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모니터 모양 있죠? 클릭을 하시고 엔바이런트 맵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토모코가 있습니다. 토모코로 해줄게요. X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휴먼 범피 스캔이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휴먼 베이스로 할게요. 휴먼 베이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런 UV가 보기 싫고 일단 처음에는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좀 스케일이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는 이런 UV 씬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줍니다. 여기서 지금 프로젝션 모드를 UV 프로젝션이 아니라 클릭을 하시고 트리 플래너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UV 씬 문제를 어느 정도 가려줍니다. 그렇죠? 티가 안 나죠? 이거 지금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UV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좀 징그럽네요.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보면서 내가 맞는 스케일 감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뭐 하고 싶다 하는데 되게 징그럽죠? 보시면은 지금 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헤이트 맵이 들어가 있죠. 네. 내려보시면 항상 조절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헤이트 레인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높이시면서 너무 높이면 지금 깨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치로 오픈 제어를 해야 되겠죠. 이 정도 조절을 해보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쉬우 시프트도 있나요?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도 있고요. 밝기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내가 얼굴 부분은 따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블랙 마스크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휴먼 베이스에다가 마스크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 마스크 해도 되고 화이트 마스크 해도 상관없겠죠. 뭐 둘 다 마스크를 내보낸다는 뜻이니까 혹은 내가 얼굴 부분만 따로 떼어낸 마스크가 있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맨 마스크로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얼굴만 남겨놓고 얼굴 UV 쉘만 남겨놓고 네. 이 친구를 이미지 UV 스냅샷을 찍어서 포토샵에서 이 부분만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면은 비트맵이 되겠죠. 그거를 또 불러올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맵이 없어서 일단은 애드 블랙 마스크 쓰시면 다시 다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블랙 0 없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설정한 베이스 휴먼 베이스가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죠. 마스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애드 뭘로 할까요? 애드 필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지 맵 좀 이상하긴 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테스트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맵을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맵을 넣게 되면은 네. 지금 맵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어떤 맵을 넣었냐면요. 이 맵 넣었거든요. 그런지 맵 013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화이트, 블랙, 그레이가 섞여 있어요. 네, 화이트, 블랙, 그레이가 섞여 있어서 이 맵이 마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이트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맵에 들어가겠죠. 그대로 2D 이 상태에다가 이게 들어간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화이트 부분들은 보이게 되는 거고 살들이 블랙 부분들은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3D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수가 있겠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도 지우고 리무브 마스크 주시고 다시 애드 이번엔 화이트 마스크로 하실게요. 애드 화이트 마스크 그러면 당연히 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애드 페인트 해주신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 모드로 들어가셔서 X 누르시면 화이트, 다시 한번 X 누르시면 블랙이 됩니다. 여기서 칠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굴 부분은 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Shift 돌려가면서 조금 더 확인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또한 타블렛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얼굴 부분만 제가 대충 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노가다죠. 그래서 비트맨 마스크를 하나 생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설정했습니다. C 눌러서 지금 마스크 확인해 주시고, 여기 Alt 누르고 확인하시면 더 쉽겠죠? Alt 다시 M 나오시게 되고,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은 마스크 상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한번 마스크를 그려봤어요. 다시 M 누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블랙 부분에만 가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dd Fill 하나 선택해서 쭉 내려줄게요. 이게 하위 레이어가 되겠죠. 이게 상위 레이어고, 여기서 우리가 휴먼 바텀 그럼 이제 바닥 레이어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또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 블랙 마스크로 가려졌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레이어를 추가를 했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는 또 뭐 여기다가는 다른 거 넣어볼까요? 매트리얼 골드 이런 식으로 넣어볼까요? 재밌겠죠. 이렇게 되면은 얼굴 부분만 금속이 되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블랙 마스크로 처리를 했었죠. 블랙 부분은 없다. 지금 화이트 부분만 있는 거죠. 화이트 부분만 우리 휴먼 베이스가 있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골드를 아래 부분에 넣었죠. 아래 부분. 상위 부분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 가려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황동 인간처럼. 근데 우리가 아래 부분에 넣게 되면은 하위 레이어가 되겠죠. 왜냐면 상위 레이어에는 지금 스킨, 휴먼 베이스라는 데이터가 있으므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근데 우리가 여기서 휴먼 베이스에다가는 블랙 마스크를 채워서 안 보이게 체크를 해뒀고, 여기다가 그대로 골드 퓨어를 넣게 됨으로써 골드 부분이 얼굴 부분에만, 즉 위 상위 부분에 있던 블랙 부분에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쓰이는 방법들 하나 나눠볼게요. 여기서 블랙 마스크, 화이트 마스크, 블랙 마스크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그릴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add paint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여기서 뭐 알파맵이나 혹은 보시면 브러쉬 맵도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하게 체크가 가능하겠죠.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4번 누르시면 우리가 저번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었어요. 제대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랙 마스크.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 모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서 4번 누르시게 되면은 약간 변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로 설정되어 있죠. 지금 삼각형 add paint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우리가 지금 다 토폴로지를 맞춰놨었죠. 사각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작업이 되고 있어요. 삼각형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삼각면만 선택이 따로 됩니다. 다시 작업이 끝나셨으면 1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다시 4번, 이번엔 네모 모양으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모, 칸, 우리가 토폴로지 맞춰놓은 거에 그리드에 따라서 체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끝나셨으면 다시 1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겠죠. 다시 4번. 이번에는 세 번째 거는 메쉬로 선택이 되는 메쉬로. 지금 이게 지금 근데 하나의 메쉬죠. 지금 제가 얼굴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았죠. 만약에 얼굴 따로 몸 따로 메쉬로 선택을 하고 싶었으면은 Q F8 해서 얼굴부터 대충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에딧 메쉬에서 익스트랙트로 해줘서 메쉬를 따로따로 구분을 했었겠죠. 제가.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내보낼 때 친구를, 그러면 따로따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하시게 되면요, 다 체크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가장 또 좋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좀 편리한 기능 중 하나 이겁니다. 체크박스. 이게 UV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UV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3D 이걸로.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죠? 가슴 부분. 네, 이런 식으로 UV 부분만 따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건 좀 손가락 부분이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손가락 부분 따로따로 체크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제가 UV를 손가락만 띄워놨었거든요. 저번에 작업을 했었을 때. UV 에디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UV 자를 때 손가락 부분만 따로 떼서 잘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쵸? UV 부분 자를 때 지금 심이 보이죠? 흰색 심이. 네, 이런 식으로. UV 보시면은 쉘 F. 네, 보시면 여기서 지금 UV가 손가락만 떼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손가락만 떼서 이게 쉽게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화이트 마스크로 클릭을 하니까 다 보이게 되죠. 지금 골드 퓨어에다가 골드 퓨어란 텍스처에다가 제가 블랙 마스크를 씌웠죠. 여기서 지금 흰색으로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다시 흰색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클릭을 하시면 Alt 누르고 네, 이런 식으로 흰색 마스크가 다시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가리고 싶을 때는 블랙으로 칠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는 컬러를 그냥 X 눌러서 바로바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를 드래그해서 블랙으로 해서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가려지겠죠. 당연히. 다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1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은 뭐 절반만 보이고 싶다 했을 때는 0.5의 값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0.5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절반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M 그러시면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골드 퓨어의 텍스처가 회색의 값 수치에 따라서 0.5의 수치에 따라서 절반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1번 이것도 3D only 보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UV를 자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좋아요. 내가 만약에 이게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좀 사이보그 느낌이다. 그래서 내가 손목 부분만 금속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손목에 딱 잘라서 UV를 자를 때 손목 부분 잘라서 네, UV를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UV를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르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UV를 잘 피기 위해서는 모델링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텍스트 작업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스마트 매트리얼에서 하나 해보죠. 뭐 어떤 게 좋을까지.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으로. 이걸로 봤을 때 가장 밝은 부분에서 어떤 느낌인지. 빛을 정통으로 받았을 때 지금 시프트 우클릭으로 보고 있습니다. 빛을 정통으로 받았을 때는 어떤 텍스처의 느낌이고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없을 때 빛을 등지고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여기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프트 돌려가면서. 그리고 빛을 한 중간 정도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고 빛이 오른쪽에 들어올 때는 어떤 느낌이고 좌측에 들어올 때는 어떤 느낌이고 이런 느낌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체크를 또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임의로 스마트 매트를 해서 지금 보시면 마블 어쩌고 넣어놨어요. 지금 마블 뭐죠? 폴시드 뭐 광택 빛나는 마블인가 봐요. 제가 임의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넣었습니다. 빛을 살짝 맞춰주시고 열어보시면 다양하게 컬러들이 섞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값들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임의로 컬러를 변경하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미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한눈에 파악은 안 되겠지만은 보시면 대충 있어요. 러프니스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 기능이 필요 없다 했을 때 그냥 지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딜리트. 네. 이런 식으로 러프니스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컬러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컬러 1, 컬러 2 이쪽 부분을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잘 티는 안 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스마트 매트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되고 혹은 내가 직접 만들어도 되겠죠. 하나하나씩.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이 미술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것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써요. 그리고 마스크 씌우고 일정 수치만 바꾸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텍스처를 다 제작하는 것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텍스처 한번 익스포트까지만 하고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무튼 간에 텍스처를 다 만들었다. 이 텍스처 쓸 거다 이제 돌려봤을 때 이 느낌이 좋다. 그럼 이제 익스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파일 익스포트 메쉬가 아니라 익스포트 텍스처입니다. 익스포트 텍스처 하시고 경로 항상 잘 설정하세요. 기본 디폴트 경로는 알레그로드믹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C 드라이브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경로가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면 제 경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경로도 다르겠죠. 클럽 소스 이미지 만들어놨었죠. 그래서 뭐 이번 02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간에 경로를 잘 맞춰주세요. 항상 소스 이미지 안에 텍스처 폴더는 소스 이미지 안에 넣어야 됩니다. 폴더 선택 Vray 넥스트 메탈릭 레퍼런스 파일 타입은 뭐 좀 PNG로 할게요. 뭐 T프로 하셔서 좀 화질 저하 없는 것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땅 버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스 이미지 텍스트 02였죠?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쓰지 않는 폴더들이 많죠. 지금 애니소트로피는 안 쓸 거고요. 애니소트로피는 그 이방성 그거였죠. 냄비 바닥 부분에 약간 스크래치 난 것처럼 안 쓸 거고, 네, 지금 트랜스미션 이 부분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데이터거든요. 필요 없는 데이터죠, 사실. 그래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텍스처 할 때 아웃풋 템플릿 레퍼런스에서 이걸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애니소트로피 안 쓸 거니까 지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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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도 발광하는 거 없죠 지금.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파일이 5개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삭제를 안 썼기 때문에 다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씩 다 데이터기 때문에 나중에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워주셔도 되고 여기서 아니면 애초에 생성할 때부터 지워주신 상태로 생성을 해주시면 더 깔끔하겠죠.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5분 쉬고 3시부터 다시 재개를 해보겠습니다.